여러분이 아시는 전기라는 것은 대부분 화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태양 발전 또는 원자력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에너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는데 그 한 가지 형태가 전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면 그게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에너지 전환 형태잖아요. 그래서 식물에서는 저 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 즉 탄수화물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거기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걸 다시 꺼내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농업에서 만약에 광합성이라는 것이 안 된다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저와 마찬가지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저 식물이 하는 광합성의 능력 때문에, 광합성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 드시잖아요. 채소가 됐든 고기가 됐든 이런 것들 드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뭔가요? 출발은 저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자기 몸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을 뜯어 먹기도 하고 과일을 먹기도 하고 풀을 먹고 자란 우리가 뭐 소나 돼지 이런 걸 또 먹잖아요. 그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핵심은 에너지와 몸체를 구성하는 그 골격 재료, 이걸 갖다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을 다룰 때 가장 잘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광합성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은 농업에서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 얼마나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게 바로 농업 기술이에요. 관리 기술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뭐 과일을 어떻게 잘 자라게 하느냐 또는 채소가 얼마나 잘 자라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뭐 비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동력은 광합성이라는 것이 잘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료 성분을 많이 주더라도 광합성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왜? 식물이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식물이 자라서 식물이 뿌리 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만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농업에서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핵심은 광합성이에요. 탄소 동화 작용을 식물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화분을 기르던 또는 나가서 나무를 기르던 기본적으로는 해가 잘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가 잘 들어와야 돼. 일단 해가 잘 들어와야지 광합성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태양의 에너지를 고정하는 일이 광합성이에요. 그게 돼야지만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지금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겠죠. 근데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지 못하는 한 인간은 죽게 돼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면. 식물 공장 같은 데 보면 태양 에너지가 아니고 빛으로만 할 수도 없던데요? 예, 맞습니다. 빛 에너지예요. 태양, 우리가 말하는 태양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태양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 보시잖아요. 하늘에 펼치는 무지개를 보면 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이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색을 내는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파장만 사실은 광합성이 유효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다른 것도 조금씩 되는데 그 중에 잘 되는 파장이 있어요. 그런 파장만을 모아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식물 공장 같은 데 약간 야리꾸리한 좀 약간 이상한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광합성이 제일 잘 되는 광만 모아가지고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태양에서 이렇게 받을 때에는 말하는 가시광선이 다 들어오지만 그 중에 광합성을 잘하는 광선은 양쪽에 있어요.
두 부분에 이렇게 영역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합성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다른 데가 전혀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어요. 파장이. 그 파장만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생육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봤을 때 좀 야리꾸리한 약간 좀 붉간 조명 같은 이상한 색이라든지 그런 등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색을 내는 그런 등을 사용해서 합니다. 결론은 그 에너지를 갖다 식물이 받아들여서 고정,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재료로 해서 식물이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달고 하는 일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했는데 그런 광합성을 통해서 맞는 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사실은 식물들은 과일이라든지 잎이라든지 가지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걸 쭉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광합성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보신 나무에서 보신 잎 한 장이 광합성을 하더라도 그게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배추 한 포기 또는 나무 한 그루가 할 수 있는 광합성의 총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게 모든 조건들이 다 맞춰져 있더라도 항상 어떤 한계 맥시멈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시멈만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농업 기술이에요. 광합성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광합성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거기에는 여기 있는 CO2라든지 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작용들이 잘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요소들이 있겠죠. 어쨌든 광합성이 최대로 되도록 해주는 것이 농업에서는 첫 번째 잘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요. 그런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일정한 양을 이런 각 식물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쓰게 돼 있어요. 무한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식물들은 그 스스로 생산한 광합성 산물을 나눠서 쓰게 돼 있어요. 몸, 과일, 꽃, 뿌리, 줄기 다 나눠 쓴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들이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월말 되면 이제 급여를 받잖아요. 일정한 급여가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나요? 딱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돈 중에서 제 이제 핸드폰이 아이폰인데요. 5S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좀 바꿔야 돼요. 7S 뭐 8, 10 이런 게 나왔는데 살려고 뭐 하는데 100몇십만 원이에요. 그걸 제가 덜커덩 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받잖아요. 어떤 배분을 해서 쓰게 돼 있는데 그 분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신 식물들의 어떤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일에 그 분배하는 걸 많이 해주게 되면 이쪽엔 적게 되겠죠. 만약에 가지나 잎 쪽에 분배를 많이 해주면 과일이나 이쪽으로는 더 적게 가겠죠.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식물의 각각의 어떤 부분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광합성 산물을 배분해 줄 건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농업을 잘 짓는 사람입니다. 농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과일에서 제가 이제 사과나무를 기른다고 하는데 가지나 뿌리의 양분들을 다 어떤 광합성 산물을 보내버리면 막상 제가 과일을 갖다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과일이 숫자가 적다든지 크기가 작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감자를 예를 들면 감자 같은 경우 어떤가요? 감자를 혹시 감자 심어 보신 분? 감자 심게 되면 심고 나서 줄기 자라서 쭉 크면서 어떻게 되나요? 꽃이 피잖아요. 그죠? 꽃은 어떻게 하시나요? 꽃을 예전에 잘라줬는데요. 예. 잘라도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게 효과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미세하다는 겁니다. 예. 생각보다 적을 수 있는데 꽃뿐만이 아니고 가지,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겪는 분이 많아요.
나무 위에 있는 윗부분은 무성하게 많이 자랐는데 나중에 캐보면 감자가 잘 안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줄기만 키웠다는 얘기예요. 저기서 말하는 줄기에 너무 많은 양분들을 이런 줄기라든지 꽃, 결국 과일은 그 꽃이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양분이 많이 가게 되면 감자에는 뿌리에 해당, 사실 뿌리가 아니고 줄기에 변형된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으로 가야 될 것들이 전부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하는 감자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배분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그 농업에서는 두 번째로 꼭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수에서는 적절한 이 가지가 지나치게 크게 자라는 것들을 막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해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과일의 숫자를 조절해 주는 것을 통해서 과일의 크기를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분배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보통 과일 생산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또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잘해야지만 제대로 된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그 사진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포도예요. 지금 이게 잘 보이시죠? 이게 좀 이태리 북부 쪽에 심겨진 포도들인데요. 우리나라랑 이건 좀 다르게 이쪽은 이제 와인 양조용 포도들을 좀 많이 재배하는 쪽이어서 생과용보다 이제 양조용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거의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간격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포도송이들을 몇 개씩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또 다른 방식, 스페인이나 이쪽 가게 되면 아예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달고 그냥 묶어 놓듯이 해가지고 거기에 포도송이를 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좁게, 더 좁은 상태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방식인데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예요. 김제에서 포도 재배를 하는 분 이야기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이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고창에서. 예, 고창, 예, 잠깐, 고창에. 이게 뭔가요? 여기 보면 한 송이에 4,000송이를 달았다고 얘기했어요. 한 나무에 4,000송이를 달았습니다. 한 나무에 4,000송이를 달았는데 그 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여러분이 아시는 300평이에요. 우리가 아는 300평의 나무 하나 키워서 가지를 전부 뻗쳐서 그 안에서 4,000송이를 생산하고 뭐 5,000송이, 3,000송이 이렇게 생산한다는 얘기죠. 요 바로 전 사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안에 많게는 적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 재배하는 33그루, 뭐 40그루를 심기도 하고 100그루 이상을 심기도 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면적에서 포도를 생산을 하는데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잎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을 해서 이 포도송이를 매달고 자기 몸도 유지하면서 이 포도송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300평이 아니라 600평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죠. 가지를 쭉쭉 계속 뻗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제 300평인데 사실은 이런 300평이라는 면적에 나무 하나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100그루, 300평에 100그루가 있다면 나무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을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100번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을 100번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의 효율성이 엄청 높겠죠.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300평에 딱 한 그루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부분의 관리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전체 하나가 좀 잘못되면 다 망가지죠. 그죠? 이 나무 뿌리가 좀 망가져 버리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순식간에 전부 영향을 받아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100그루를 심었으면 한 그루가 망가져도 나머지 99개의 나무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관리가 가능해요.
그만큼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그런 광합성이라는 것이 충분히 돼서 이 안에 있는 잎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이 할 수가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